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요. 이 삶은 풍수지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풍수지리 사상을 인테리어에 접목시킨 걸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는데요. 집안에 이런 가구나 물품 이런 걸 어느 곳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쁜 기운이 우리 몸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안에 이런 물건은 두면 안 됩니다. 또 집안에 이런 물건은 어느 쪽에 두십시오. 이렇게 가구나 소품을 배치하는, 그리고 가구나 소품을 어떤 걸 집안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우리 집에 이런 나쁜 물건이 있나? 우리 집에 이런 좋은 물건이 있나? 이런 걸 체크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재운이 들어오는 그런 집안으로 인테리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현관을 딱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 현관을 들어오면서 바로 거울이 마주 보이면 안 좋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엌을 딱 들어가면 부엌에 이렇게 칼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도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방을 이렇게 좀 가려놓잖아. 그죠? 그래서 부엌의 칼은 꼭 칼집에 넣어두시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를 나란히 두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는 나란히 두거나 마주보게 두면 안 돼요. 조금 떨어뜨려 두셔야 돼요. 왜냐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두고 가운데에는 관엽식물 같은 거를 좀 딱 놓으면 관엽식물이 그런 거를 이렇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양쪽 물건을 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부엌 쪽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안에 보면은 되게 좀 집안을 어둡게 해놓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밝게 해놓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조명이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조명이 너무 많으면 가족들이 집안에 오질 않고 자꾸 바깥으로 나돌게 돼. 조명 많은 집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조명이 없으면은 집안이 음산한 기운이 돌아요. 그래서 음의 기운이 돌기 때문에 안 좋고, 적당한 조명이 좋은데, 자, 우리가 보통 평수 대비 조명을 이렇게 천장에 해 놓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추가로 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벽 모서리, 집안의 모서리 같은 데는 다 음의 기운이 도는데요. 그런 모서리에는 피리 조명을 이렇게 하나씩 해 두시면 좋아요. 밤에 잘 때도 그 모서리는 이렇게 좀 켜놓고 자면, 집안에 이렇게 좀 양의 기운이 딱 잠자리에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명은 적당하게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내가 이렇게 잠자는 방향 머리 쪽에 화장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방이든 아니면 아이들 방이든. 왜냐면 우리 여기 그 동생이 매일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도 깨고 5시에도 깨고 이러는데 잠을 못 잔대.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노인네도 아니고 이렇게 새벽에 그렇게 눈을 뜨냐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잠자리를 어디로 자냐고를 내가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침대 방향, 머리 방향이 화장실 쪽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방 구조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바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나서부터는 꿀잠을 주무신답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해당하는 좋은 베개도 하나 선물을 해줬더니 이제 잠자면 푹 완전히 그냥 떨어졌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꼭 체크해 보세요. 특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집에 무슨 컵 같은 거 커플컵 사오잖아요. 특히 신혼부부들 자기랑 나랑 한 쌍 이렇게 사오고 또 인형도 2개 막 이렇게 사오는데 이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러다가 하나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바로 버리셔야 돼요. 2개 있다가 하나가 깨지거나 이러면 그 하나마저도 나쁜 기운이 있거든요. 그런 거 체크해 보시고 하나 남은 거 아깝다고 비싼 거라고 두지 마시고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안을 좀 체크를 해보면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이 특히 그렇죠.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신혼부부들은 이렇게 침대 시트와 커튼을 동일한 거로 해. 그쵸? 그것도 이제 조금 깔끔하게 스트라이프나 단색으로 하면 괜찮은데 화려한 꽃무늬를 막 침대 그 시트나 침대 이불에도 하고 커튼도 화려한 꽃무늬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잠자리가 어수선해.
그래서 만약 이렇게 세트로 할 것 같으면 포인트로 한 군데만 이렇게 꽃무늬나 무슨 내가 좋아하는 무늬를 두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은은한 무지로 된 그런 거로 하고, 커튼만 약간 꽃무늬가 들어간 그런 화려한 얇은 커튼으로 하시는 게 방 안의 기운을 굉장히 온화하고 양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무늬 하나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수족관을 집안에 놓게 되잖아요. 물론 조금 이렇게 가족들이 뭐 다 이렇게 있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혼자 사는 경우에, 자, 이제 싱글족들 들어보세요. 혼자 사는데 어항 붕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항을 집에 갖다 놨어.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 이 어항 갖다 놓은 게 다 좋지가 않아요. 뭐냐면 내가 이성을 만나고 싶다 하면 이 어항을 없애셔야 돼. 그런데 이성은 난 필요 없어. 난 끝까지 혼자 꿋꿋하게 싱글로 살련다. 그러고 난 돈만 많이 벌 거야. 그럼 집안에 어항을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제운은 없어져요. 집안에 어항이 있으면. 그런데 재물운은 들어와요. 그리고 집안에는 어항이 있고 물고기를 키우게 되면 물고기는 홀수로 키우시는 거 알죠? 9마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거 체크하셔서 나는 돈만 벌래, 교제만 할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원룸이나 집안이 크지 않은 그런 데는 화장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마주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화장실하고 주방이 마주보면 이게 서로 나쁜 기운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럴 때는 가운데다 이렇게 꽃나무나 아니면 약간 우리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거 있잖아요. 갖다 놓는 이런 거 하나 90cm짜리 하나, 그런 거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 세워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 기운을 서로 약간 막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아니면 조그만 탁자에 뭐 관엽식물을 놓든지 그런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1인분들도 그렇고 가족이 딱 있으면 소파를 갖다 놓는데, 가죽 소파 이런 거 밤색, 회색 뭐 이런 단색을 좀 거실에다 놓거든요. 그것도 큰 거를. 그런데 그 단색 소파를 놓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쿠션은 화려한 꽃무늬 쿠션을 포인트로 두셔야 돼요. 왜냐면 단색이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무료하게 만들어요. 뭔가 하고 싶지 않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꽃무늬, 아주 생생한 꽃무늬 그 패턴을 포인트로 두면 그 안에서 생기가 발동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지저분해 이러지 마시고 꼭 집에 있는 소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집안에 왜 이렇게 인물화나 추상화 같은 거 갖다 놓으신 분 있죠. 그런데 그 인물화나 추상화, 난 이분을 존경해. 그래서 돌아가신 분 인물화를 이렇게 벽에 걸어 두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저희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의 액자도 걸어 두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잘 모셔두고 제사 때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그런 인물화나 추상화, 특히 돌아가신 분 거는 집안에 이렇게 걸어두시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 거 걸어두신 분은 얼른 가져와서 이렇게 거꾸로 딱 엎어놓으세요. 어디 책장에 같은데 그런 데다가 보관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거실에, 지난번에도 내가 구조도를 누가 봐달라 해서 거실을 가봤는데 거실에 너무 뭐가 많은 거야. 그것도 이렇게 이런 책장, 유리 있는 책장 있죠. 그 안에 여러분들 막 오밀조밀 많이 넣어놓죠. 그리고 막 TV 리모컨부터 뭐부터 소파 앞에 그냥 쫙 막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는 이렇게 서랍에 있는 거실장을 하나 사셔서 그 안에 자질구레한 건 다 넣어놓으시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 깔끔하게 그냥 거실에 딱 들어가서 깔끔한 소파에 포인트 쿠션만 딱 있고, 뭐 이렇게 TV, 거실장 이렇게 깔끔하게 거실 해놓으시고, 현관은 더욱 깨끗이 해놓으시고요. 항상 물걸레질을 해주셔야 돼요. 물걸레로 현관 바닥을 닦으면서 거기에 막 바깥에서 묻혀 들어온 나쁜 기운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이렇게 딱 씻겨 나가거든요. 그런 거 주의하시라고 제가 오늘은 집안에 이런 거는 피해야 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집안에 두면 정말 복을 몰고 오는 그런 기운이 있는 물품과 그런 소품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집안 체크해서 풍수 인테리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재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인테리어로 집안을 꾸며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의 매체인 클라스 언어원에서 셀프 풍수 인테리어 실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장점은요,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이론 강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실전형 풍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에 맞게, 내 사업장에 맞게 현장에서 직접 응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현장 촬영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적 제약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모두 공개할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보 풍수까지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 풍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얘기 좀 하지 마 막 이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클래스 101이 유료 강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만큼은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개운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질 좋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삶은 풍수 인테리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물건과 소품을 어느 방향에 두면 우리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지, 또 재물운이 몰려 들어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그쪽으로 물건 두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건강한 집안을 가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가장 추구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돈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고 돈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갈증이 많은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리고 나는 재물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집안을 노란 바탕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다고 저 제주도에 있는 유채꽃을만 옮겨오라는 게 아니고 해바라기 살아있는 거 아니면은 해바라기 그림 살아서 막 씨앗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액자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후리지아꽃, 노란 소국화, 노란 장미 이런 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사다가 이렇게 집안에 거실 테이블이나 아니면 식탁에 이런 데 좀 놓으시고 그리고 또 혹시 우리 자녀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석류 그림 있죠. 막 살아서 막 먹고 싶은 그런 그런 석류 그림이 그려진 액자를 하나 사다가 하시면 됩니다. 혹시 부부들이 그러시면 본인들이 사다가 거세요. 자녀 금방 생깁니다. 그리고 거울을 집안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 어디를 해야 되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관 들어오면서 정면을 보이는 건 안 좋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런데 집안에 거실에 간혹 굉장히 큰 거울을 걸어두신 분이 있어. 나갈 때 전신을 봐야 된대, 본인이. 그래서 큰 거울을 걸어두시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혹시 집안에 큰 거울이 있으신 분은 그거 뭐 바깥에 버리고 새로 사라는 게 아니고 거울이 밑에 하단 부분 있죠. 한 3분의 1 정도 부분 그 부분에는 이렇게 꽃이나 화분 같은 걸 놓아서 그 거울을 좀 가려주세요. 그러셔야지 여러분 재물이 바깥으로 많이 안 나갑니다. 그런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방을 딱 들어가 보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이렇게 산만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은 여러분이 책상 색깔을 한번 보세요. 책상 색깔이 그 아이의 본명군과 좀 맞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책상이 이렇게 막 나뭇결이 너무 정신없는 이런 책상을 사준 부모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깔끔하고 잡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조로운 책상을 좀 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책꽂이가 막 있고 앞에 이렇게 판 하나 있는 책상 있죠. 그런 책상은 사주시면 안 돼요. 책꽂이는 옆에 따로 두시고 딱 책상은
벽을 봐야 돼.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뭐 너무 작은 집은 어쩔 수 없지만 현관과 거실과 중간에는 중문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현관문을 바로 열고 들어오면 나쁜 기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바깥의 기운. 이제 그런 걸 좀 막아주는 게 필요한데 거기서 그 기운이 딱 막히면서 내가 재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걸쳐서 가라고 중문이 있는 게 좋고, 이 중문이 있으면 현관에서 들어가면서 중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이게 복주머니 형태예요. 그래서 중문을 만들면 우리 집안이 복주머니 형태여서 복을 몰고 들어온다. 이런 풍수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 한번 집안 구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현관을 들어올 때 현관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있으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종을 하나 달아두면 좋아요. 왜 청량한 소리가 들리는 종 있잖아요. 이게 딱 이러면 랄랄라 뭐 이렇게 예쁘게 내 음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소리는 집안의 음한 기운을 다 깨워줘서 양의 기운으로 만들어줘요. 그 소리를 식구들이 드나들면서 여다들면서 들어갈 때는 양의 기운으로 집안을 밝혀주고 식구들이 좀 더 힘있고 생동감 있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머리가 막 살아나서 공부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발장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집도 있는데 신발장은 어두운 색, 겨울신 이런 걸 아래쪽에 두셔야 돼요. 이렇게 위에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다 막 다 높은 거 올려놓고 밑에는 여름 신발, 환한 신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요. 아래쪽은 무거운 거, 털이 있는 거, 어두운 색깔, 위로 올라갈수록 환한 색깔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순서대로 딱 정리가 돼요. 신발장 입구에서부터.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발장 지금 문 딱 열고 정리 한번 따다닥 한 10분이면 되잖아요. 정리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신발장 정리 싹 해놓으시고 숯 있잖아요. 숯을 사서 한지에 싸세요. 한지, 신문지 말고 한지에 싸서 구석구석 이렇게 놓으시면 그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 신발 사이에 있는 나쁜 기운도 숯이 좀 먹어 들어가고요. 냄새도 숯이 좀 탁 잡아줘서 이렇게 깨끗한 그런 집안을 입구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관문을 딱 열면 화장실 문이 딱 보이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집안 구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주택은 제가 가야 되거든요. 가서 보면 현관문 열면 바로 화장실이 보여. 그거 정말 안 좋아요. 그럼 화장실 바로 보이는 데는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놔야 되지만 간혹 아이들이 화장실 문을 바로 닫나요? 그러지 않고 오만 열어놓고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화장실하고 현관 그 사이에 이렇게 뭐 가림막 같은 거 하나 두세요. 이렇게 이런 거 팔죠? 병원에 있는 이런 가림막 같은 그런 식으로 예쁜 병풍으로 된 가림막 하나 딱 갖다 놓으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해바라기나 사과 그림이 정말 집안에 재물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집안에 그런 해바라기 그림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과 그림도 하나를 준비하세요. 자,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행운이 좋은 게 해바라기 그림. 자, 두 번째가 사과 그림인데 사과 그림 중에서 파란색 사과 있죠. 막 한 입 깨물어 먹고 싶은 그런 사과 그림. 그 다음에 세 번째 빨간 사과 그림.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석류나 포도나 감 그림 좋아요. 자, 제 순서대로 얘기했죠. 해바라기, 파란 사과, 빨간 사과, 석류, 포도, 감. 자, 이거는 우리 집안에 다 풍요와 결실과 그 다음에 재물, 자손 이런 게 다 모여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갖다 또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놓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재물운을 가져오는 그 다음에 건강운을 가져오는 그런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도움되셨다고 막 연락 들어오시더라고. 그리고 월요일날 실시간 방송할 때는 또 다 막 방송에 들어오셔서 저 그렇게 해놔서 정말 좋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땐 제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보람도 있고 나의 이런 작은 거 사실 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기뻐하시는 거 보면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항상 있죠. 이거 이렇게
밴드 카톡에 공유해 주시고 같이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희망나무 TV를 같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